이번 역은 온채널, 온채널입니다. 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워낙 이제 기능이나 서비스가 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은 알았고, 그러면 온채널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온채널은 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이긴 하지만 사업자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인증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과 사업자 인증 절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채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회원 가입 페이지를 클릭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제가 초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따라 하시면서 가입 프로세스를 같이 진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원가입 페이지 접속을 하면 약관동의 부분이 있어요. 약관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작권과 업무 처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약관에 있으니까 확인하신 후에 동의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필수 정보를 입력하세요. 사이트 이용하실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필수고요. 입력하신 후에 회원 인증 절차에서 휴대폰 인증을 한번 받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한번 받고요. 클릭하면 이제 알림톡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고 휴대폰 인증 단계를 마치면 가입 경로와 이제 상담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가입 경로를 선택하시고 MD분들의 상담, 입점하실 때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MD분들이 전화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이 라이브에 참석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게 될 때, 가입을 하실 때에 입점 설명회라는 항목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커피 쿠폰을 쏘려고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입하기 따라 하시면서 가입하실 때 꼭 입점 상담회라는 경로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후에는 사업자 회원으로 인증을 해야 돼요. 그죠? 인증 절차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증을 이제 넘어갈게요. 으로 가입을 하는 거는 사실 회원의 기본 1번 정보, 기본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사업자 정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지 인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자 번호는 한 개당 아이디 하나만 생성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 사본은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공급사로 인증을 하셔야지 이제 상품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보면은 유통 경로 선택이 필수입니다. 사실 입점 희망의 유통 경로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형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공급사분들의 니즈, 그러니까 어디로 입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표현으로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선호도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와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 단계에서 여러분의 회원 단계별 맞춤 정보가 알림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경험이 있으신 분이신지 혹은 경험은 있는데 판매가 잘 안 돼요. 혹은 지금 어느 정도는 매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부스트할 건 없을까요? 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단계별로 선택을 직접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 인증을 하시면 팝업 창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끝나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사실 가이드로 쫙 나와 있는데 이걸 못 찾으셔가지고 실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또는 송장이나 가이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산 받으실 때도 되게 이렇게 헤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자주 묻는 질문에서 각각의 이제 필수적인 그 가이드 요소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정산 발주 관련해서도 발급 가이드들 이제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정보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 처리는 저 오늘따라 하셨다면 지금 시간으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통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자가 사업자 정보가 잘 맞는지, 특히 정산 받으실 계좌 정보 다 입력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인증을 드리는데, 인증한 이후에 알림톡으로 알림 드려요. 그래서 알림톡 받으시면 로그아웃 하셨다가 다시 한번 로그인 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이제 관리하게 될 마이 페이지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서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이 페이지 확인하시면 가입과 인증 절차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제품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상품 입점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 페이지 내에는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면서 주문 정보나 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가 있는데요. 첫 상품 등록을 위해서는 상품 입점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조가 다시 나옵니다. 이때 어느 채널로 당시 유통하실 겁니까? 라고 선택하시게 되는데, 도매 채널은 말 그대로 전 온라인 노출 마켓, 그러니까 온라인 오픈마켓 전 마켓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위탁셀러분들을 통해서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B2C 쇼핑몰의 특징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픈마켓은 특별한 조건 없이 셀러분들이 설정에 따라서 운영된다라는 기준이라면은, 폐쇄몰이나 공동구매 종합몰 전문몰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따라서 노출되는 온라인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픈마켓에 비해서 수수료 구조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따라서 도매 채널, 특판 채널, 해외 채널로 제가 이제 이렇게 채널별로 구조를 나눠 놓은 거고요. 해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셀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이제 해외로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외 채널로 입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품은 특히 부피가 조금 작고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금 제한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송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파손 가능한 상품이나 의약품, 뭐 씨앗류들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물품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이제 채널별로 상품 특성에 맞게 입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온 채널 직접 본격적으로 상품 등록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과정,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잡습니다. 상품 등록을 이제 해주시는데, 이때 나는 해당하는 분류 기준이 뭐가 되느냐, 내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신 건지 또는 유통사이신지 또는 이제 수입하셨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채널별 가격 정책 보기가 있어요. 채널별 가격 정책 보기를 미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분류한 채널이 다양하게 이제 유통 채널인데 이 중에서 선택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상품을 어떻게 이제 유통하실 건지 신중하게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서 나랑 거래하는 대상자분들이 이제 제품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마진이 나와주는 제품이야 판매가 원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정책을 먼저 보고 이후에 나에게 맞는 이제 그 채널로 입점을 한 조건이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별 매출 규모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온 채널 입점하시게 되면은 저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에서 사실 가격 자율 채널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규모는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품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율 채널의 제품들이 대부분은 잡화 제품들이 많고 생활용품이나 시즌 제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이 데이터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보자고 하면 자율이 훨씬 높고요. 거기에 비해서 매출도 당연히 높아요. 다만 이제 그 채널별 규모에 대비해서 매출을 얘기하신다고 하시면은 가격 준수 B2B가 제일 높습니다. 뭐 설명드렸다시피 채널별로 구조가 조금 다른데 이 상품의 가치, 퀄리티
따라 가지고 가격 책정의 이 준수나 또는 자율로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준수 B2B나 준수 상품들이 규모에 비해서는 매출이 훨씬 더 높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별 가격 정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통 마진 구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판매가 될 수 있을 만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유통 구조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옛적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도매 가격이라는 도매 상품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도매 정책이 그 부르는 게 값처럼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서 마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이 나가는 만큼, 그러니까 재고량에 따라서 이제 마진을 설정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구조였다 보니까 현재 이제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온라인에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가격 설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소비자 가격의 정책이 상품에 대한 가치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이 소비자 가격, 적정 소비자 가격을 찾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즌 상품이라거나 또는 일반 패션 잡화 같은 상품들, 수입 상품들, 이런 제품들은 빨리 누구나 따라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정책을 너무 높게 세우거나 너무 이제 그 가격을 꼭히 준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가격 정책을 설계를 하실 때는 이제 채널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하실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 가격 대비해서 자율은 한 70% 선으로는 주셔야지 마진이 그래도 이 셀러분들에게 25%, 20% 이상은 나가지 않나라고 해서 이 70% 적정 수준의 공급가로 제한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정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준수는 마진 구조가 훨씬 좋아야 돼요. 부가가치, 고부가치 상품이고 또 온라인에 이제 최저가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대비해서 마진 구조를 조금 더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준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준수한다는 자체가 온라인 노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특판에 들어가는 경우에 폐쇄몰, 종합몰, 공동구매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마진 구조가 훨씬 좋아야지 입점 조건이 가능해져요. 아시겠지만 이제 비노출되고 있는 이 유통 채널들은 대부분은 이제 노출되고 있는 상품 대비해서 수수료 기준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이제 할인 가격까지 부여를 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최저선에서 이제 최저한 선에서 가격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입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마진 구조가 좋아야지만 입점 제한하실 수 있는 구조이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정책을 지정하셔가지고 제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준은 뭐 어떻게 정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이 유통시장의 구조, 온라인 쇼핑몰들의 구조만 살펴봐도 아 내가 이 정도의 공급 가격은 드려야지 셀러분들이 유통을 좀 원활하게 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마켓 수수료가 판매가로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가격의 기준으로 최저 6%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10,000원인 상품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해도 판매하시는 분들, 셀러분들은 8,500원을 정산받는 거죠. 뭐 정산 주기도, 그죠? 뭐 보통 한 2주 이상 걸리고 구매 확정이 돼야지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가격이 70% 수준으로 해도 셀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매출 이득이 많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마진이 좋아야 잘 팔고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공급사분들도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느껴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마켓별 이제 수수료 정책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이용료에 따라 가지고 뭐 월 금액에 따라서 뭐
그 수수료 구조에 월 차감 금액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11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이용 요금 외에도 별도의 뭐 매출을 조금 더 일으킬 만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또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 정책을 어느 정도는 줘야지 위탁 판매 하시는 셀러분들도 마진을 남기고 매출이 나는 구조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프로모션 할인가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 수수료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셀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품 특성에 맞춰서 마진 구조로 유통 그 초기부터 진입할 초기부터 세팅을 잘 하시는 게 판매에 유리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별 가격 정책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 정책을 먼저 봤으면 이제 어디로 유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셨겠죠? 그러면 나는 분류해서 어떤 그 업체에 속하는가를 보시고 제조사인지 벤더사인지 수입사인지를 보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율, 준수, 준수 B2B 아까 이제 위탁 판매 도매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맞춰서 선택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가격 준수 B2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도 가격을 지켜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사실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지금 온라인에 이 플랫폼을 탄다는 의미는 많은 거래처를 관리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준수 B2B에 입점하실 때는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가치 가격을 지켜야지 가격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류와 유통 채널 선택을 하고 나서 준수 B2B로 갈 때는 가격 조건이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잘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소비자가 노출 가격이 잘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공급가를 제한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출 채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셨다면은 비노출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별로 성격이 다르면 동시 입점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매 채널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 나는 폐쇄몰도 공동구매도 종합몰도 입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들어갈래 라고 하셨을 때는 채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동시에 선택하고 나서 가격 정책만 달리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노출 채널과 비노출 채널의 이제 정책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제 그 채널의 성격에 맞춰서 이제 거래되는 뭐 예를 들면 폐쇄몰의 비노출 채널인 폐쇄몰로 입점되는 상품은 수수료 기준이 높다 보니까 제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채널 성격에 맞춰서 가격 정책을 달리 하셔도 되니까 체크하셔가지고 진입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성격이 다른 이유는 가격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가격 자율이라는 뜻이 소비자 가격을 서로 조정해서 뭐 할인가를 책정을 해서라도 판매를 해도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가격 자율과는 동시 진행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품 등록하실 때 다양한 채널에 입점하고 싶으시기는 하겠지만 이 채널은 성격 쇼핑몰,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가 되는 쇼핑몰의 성격에 맞춰서 분류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유통 이 시작점을 채널별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등록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온 채널에 상품 등록하실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온 채널에 상품 등록할 때 너무 입력할 게 많다. 그리고 너무 정보가 세세하게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셀러분들과 거래를 하시잖아요. 셀러분들 입장에서도 더 질문할 것 없이 정보를 잘 받으면 판매가 굉장히 원활해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품명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의 구조부터 설명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제품명 자체를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키워드와 노출도, 키워드에 맞춘 노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명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키워드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온 채널에서는 상품명이랑 키워드가 필수로 등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의 중요도는 뭐 느누이 말씀드려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니까 정말 이제 꼭 채워서 5개 이상 가장 중요한 중요도 순으로 그리고 특히나 상품에 있어서는 틈새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키워드라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키워드 선정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품에 따라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정산 받으실 때 이 정보에서 가격 정보와 이 과세 비과세 체크하셔야 되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산 받으실 때 구분이 되니까 꼭 체크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품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는데 상품 카테고리 분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받고 있어요. 가장 스마트 스토어가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구조가 네이버 검색 기반이다 보니까 카테고리 설정이 잘 돼 있어요. 노출도 잘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도 끝까지 제품에 정말 잘 맞게 부합이 되는지도 미리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된다. 상품 입점할 때부터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 코드는 회사 내에서 뭐 상품이 굉장히 많아서 분류 코드가 있을 때는 입력하시는 거고요. 굳이 그런 게 없으시다고 하면은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쿠팡 API 상품 등록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쿠팡은 굉장히 이제 특이한죠. 그리고 판매사라고 하죠. 판매사분들을 고려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래서 로켓 배송으로 혹시 이제 입점이 돼 있으신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건 자체가 쿠팡에 너무 이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쿠팡 API 보내기 있잖아요. 그 보내기 기능을 제한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로켓 배송이나 뭔가 그 쿠팡에 대한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걸려 있어가지고 이 상품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또는 상품이 이제 노출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신 경우에는 쿠팡 보내기 기능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 쿠팡 판매 제한하는 이제 API 등록 상품 등록을 체크해서 제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사 선택하셔야 돼요. 직접 거래하시는 계약 택배가 있으시면 계약 택배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삼자 물류나 물류 하시는 곳 있으시면은 거기서 이용하는 택배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배송비 또한 정산 받으실 때 거래하실 때 직접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재를 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배송 마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배송 마감 시간이 기재가 잘 되어 있어야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거 질문할 거리도 아니에요. 사실 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일 마감하는 것도 많고 그 오늘 마감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마감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서 그 시간에 마감이 되면은 이후에는 이 길이 배송되는구나 라는 정보 정도는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마감 시간 기입해 주시고 발송처 기입해 주시고 발송일 기입해 주시고 반품 안내 부분은 이 부분도 미리 기재를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을 거래한다고 하지만 CS 업무 그러니까 그 셀러분들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와 그 CS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품이 어떻게 처리되고에 대해서 이 고지를 해두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응대하실 수 있도록 기본 정보 정도는 굉장히 잘 삽입해 주셔라라고 많이 저희가 안내를 드려요. 그래야지 서로 업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입점할 때부터.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상품 정보는 정말 잘 주셔야지 셀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숙지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시 정보가 필수예요. 아시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쇼핑몰들 아시죠? 이제 일반적인 오픈마켓 각 마켓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기준 정책이 달라요. 왜냐하면 고시정보라고 하는 항목은 사실 전자상거래 그 소비자보호법
이나 전자거래법의 그 기준으로 근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요도 부분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가장 꼼꼼한 곳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마켓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아동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이 필수다라는 것처럼 이런 고시거래법이 굉장히 이렇게 변화도 많지만 특정 이제 마켓마다 조금씩 정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다 기재해 주시는 걸 권고해요. 그래야지 수정을 자주 하잖아요. 이거 수정을 자주 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냐면요. 가격 정책이 변동이 된다거나 수정을 자주 하게 되면 노출도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공급하시는 분은 처음에 입점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노출도 반영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때 셀러분들이 잘 가져가야지 노출이 잘 되겠죠. 셀러분들도 이제 노출을 위해서 상품 정보를 굉장히 열심히 가져가서 본인의 마켓에서 기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할 텐데 이때 이 정보가 자꾸 바뀌어요. 변경이 자주 일어나서 수정이 자꾸 일어나면 이 특히 스마트 스토어나 검색 그 알고리즘들은 수정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도에 영향이 가서 이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판매를 안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나 품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품절도 자주 되면 노출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품절이 돼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반영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품 수정도 많이 중요하니 필수적으로 고시정보 기재해 주시는 거 저희가 마켓별로 정책이 다르니까 마켓별 정책에 맞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거기에 기준에 맞는 걸로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수정은 자주 하지 마셔라 라고 이제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미지 업로드합니다. 상세 이미지가 중요한 거는 뭐 100번 얘기해도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공급하시는 상품을 개발하시거나 이제 제조하셔가지고 상품 판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세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매출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 기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지금 현재 상품 등록할 때 사이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세 이미지 등록할 때 표준화된 사이즈는 가로 800이나 860 정도예요. 현재도 기본적으로 800에서 860 픽셀 정도를 쓰고 있고요. 세로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메인 이미지는 온채널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1000에 1000 픽셀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기준이에요. 저희 온채널이 스마트 스토어 노출 기준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을 많이 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사진 픽셀을 조금 많이 키웠거든요. 사이즈를. 정말 많이 키웠었거든요. 11번가가 아주 예전에 200짜리도 받은 적이 있었고 400짜리, 800짜리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아주 옛날부터 이제 위탁 판매 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그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제 1000에 1000 픽셀로 변경을 할 때 정말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왜 이거 1000에 1000 픽셀로 받아야 되냐고. 근데 지금은 이 사이즈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어디에 가서도 1000에 1000 픽셀, 아마존, 이베이도 1000에 1000 픽셀이거든요. 이 사이즈에 뒷변경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 그 제품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받는 이유는 마켓 기준이 달라요. 그죠? 마켓 기준이 달라도 가장 표준화된 사이즈로 주셔야지 이렇게 가공이 되거나 혹은 각도에 맞춰가지고 또 쓰거나 어디 마켓에서도 입점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저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에 1000 픽셀로 꼭 맞춰가지고 메인 이미지 사이즈 딱 맞게 맞춰주시고 가로는 그 상세 이미지 800에서 860이 현재는 표준화된 픽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로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전에도 어떻게 하면 상품을 잘 팔 수 있을까요?를 고민했을 때 이 유입은 들어오는데 여기서 판매가 안 되는 거는 뭔가
없거나 제품의 매력도가 없거나 상세 이미지가 잘 나타내주지 못해서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세 이미지는 최근에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상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퀄리티 업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하우 정보들을 조금 팁 정리를 해봤어요. 누가 질문 주셨나요? 복붙이 어떤 걸까요? 소스 코드를 말씀하시는 거면 에러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쓸데없는 태그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지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호스팅 해가지고 호스팅 주소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 다른 이제 다른 사이즈 뭐 사이즈 변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색상 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태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은 에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미지로 올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도 그래서 상품 정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입점하시고 등록하실 때 복사해서 붙이면 복사해서 붙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미지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코드를 들고 와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온 채널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대량 등록을 하시던 아니면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시던 호스팅 주소로 들고 와도 일단은 한번 저장을 했다가 보여주는 형태로 해드리고 있고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주소 정보를 들고 오는 형태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 MD분들이 사실은 한 번씩 검토를 해가지고 입점 들어올 때 상세 이미지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한 번 더 안내를 해주기는 해요.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구님 가격 준수 B2B로 잘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공급사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GIF 파일도 바로 그냥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첨부해서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GIF 파일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상세 이미지 꿀팁 들어갈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미지 퀄리티 좋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이에요. 너무 기본이에요. 너무 기본이죠. 그리고 고용량 아니요. 굳이 이제 그렇게 큰 사이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표준화된 이제 가로 픽셀 사이즈는 800에서 860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사이즈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효능 효과 안 됩니다. 제발. 과대 광고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이커머스계에 있는 아마 MZ분들은 진짜로 이게 너무너무 질리는 일이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급사분들도 상품을 이제 유치하시다 보면은 과대 광고라고 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닌데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품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을 뭔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서 효과, 효능을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걸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근데 전달을 하고자 쓰려고 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대 광고에 한번 잘못 걸리게 되면 사실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셀러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제조사분들은 아예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과대 광고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들 거르고 있는 그리고 과대 광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뭐 코로나 이후로 누군가 아프고 이때 이슈가 되고 이럴 때 효능 효과 코로나 부작용과 코로나 후유증 이런 거 막 강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렇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모두에게 손실이기 때문에 과대 광고 효과 효능에 대해서 기능성 인증을 받았거나 증명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첨부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고드려요.
차라리 그 구매해야 되는 니즈에 대해서 좀 더 호소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이벤트라는 게 사실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플랫폼에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일단은 일관성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일관성도 없지만 이벤트를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오히려 저해 요소를 남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 판매를 하는 이커머스는 구매를 위해서 소비자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구매를 해서 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벤트 페이지 소개는 웬만하면은 하시지 마시고 자사몰에서만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커머스용 상세 이미지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제 그 다양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편함을 긁어주는 제품을 이제 기획하고 상세 이미지에서 고객이 몰랐던 부분을 드러내는 상세 이미지 노하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많은데 이 불편함을 드러내서 니즈를 설득해서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상세 이미지들은 더 이상 이제 이런 그 특징적인 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펀딩이면 괜찮아요. 펀딩이면 거기에 그런 타겟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뭔가 개선하고 아이디어 제품들을 모색하고 그런 발굴하는 기업의 히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타겟이 그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호소를 하면 할수록 끝까지 이제 읽어서 이 업체에 대해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의 스토리가 좋아서 제품은 꼭 구매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검색 시장에 유리한 게 얼마나 장점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소비자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빨리 제품을 구매해 가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커머스들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육아용품이나 엄청 빨리 뭘 사야 돼. 엄청 빨리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용품들을 사야 돼. 생활 필수품 같은 게 좀 잘 나갑니다. 금방금방 떨어져. 그때 막 급해가지고 이거 사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제품들이나 급하게 떨어진 제품 이런 제품들이 잘 나가고요. 뭐 팀몬 같은 경우에는 자파나 뭐 패션 제품들 뭐 이런 제품들이 잘 나가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잘 나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커머스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커머스용 상세 이미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구매를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호소를 하는 거는 임팩트만 딱 주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상세 이미지 내에 소개된 옵션이랑 가격 정보는 통일하는 게 필수입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도 이제 커머스용 상세 이미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커머스용 상세 이미지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을 때 보편적인 정보를 받는 이유가 각각의 이제 마켓마다 정책이 다 달라요. 그죠? 정책도 다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파는지 그런 부분 같은 게 굉장히 다른데 이제 플랫폼 거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과 이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각각의 이제 커머스 쪽으로 허브 역할을 해서 가져가서 판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빨라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커머스용 상세 이미지도 소비자가 나 구매하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제품을 사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품의 상세 이미지 안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과 옵션이 딱 들어맞으면 바로 사가는 겁니다. 옵션이 진짜 너무 많은데 옵션 명칭도 길고 옵션이랑 가격 설정이랑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알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상세 이미지 내에 소개된 옵션이랑 가격 설정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주 거론되는 그 키워드의 조합 이거 상세 이미지에서도 쓰세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방금 이제 이거랑 쭉 연관되는데, 소비자는 구매를 위해서 커머스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뭐 또는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겠죠. 이 제품 뭔지. 근데 자주 거론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내 제품의 제품명은 아니지만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이 소비자가 거론하는, 이 구매 검색을 하는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을 제품명에도 쓰면 좋겠지만 키워드에도 쓰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상세 이미지 안에서도 키워드 조합이 잘 녹여놔 있으면 이게 쫙 부합하게 되잖아요. 일치되잖아요. 일치했다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지금 넣어주신 거예요. 그죠? 소비자가 원하는 걸 넣어줬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보고 이 제품이 맞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인식이 되니까 매출을 빠르게 구매 전환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거론되는 키워드의 조합은 상세 이미지에 녹여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세 이미지에 가격은 넣지 마세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각각의 커머스 또는 이제 그 쇼핑몰마다 정책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가격은 안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격 설정은 옵션에서 진행을 하거나 또는 가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정을 해서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셀러분들이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고시기준 준수해서 정보는 명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이제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이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는 발달을 하고 있고 쇼핑몰이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세 이미지 내에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걸려서 걸린다고 하면 되나요? 판매 중지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소명을 해야 된다거나 제품에 대한 정보 근거를 명확하게 고시해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정보 등록하실 때 상세 이미지와 고시 정보는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 고시 정보가 상세 이미지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정보 고시는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목이 괜찮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팁들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팁으로 들고 온 거고요. 상품 등록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제 채널을 선정하실 때 보셨잖아요. 선정하실 때부터 가격 기준이나 뭐 유통하기 직전에 내가 이제 기준 설계까지 다 해놓고 얼마에 입점을 하면 되겠다까지 다 정책이 섰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상세 이미지 입력하고 제품 정보 입력하고 가격 설정을 이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등록하실 때는 저격 채널 선택하시고 상품 사이즈, 색상, 길이, 옵션 설정하시고 그리고 판매 선택 하시면 됩니다. 수량 선택하시면 되시고 소비자 가격 지정해 주시고 공급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급가를 정산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공급 가격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입력하셔야지 공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옵션 추가하게 하셔가지고 가격 등록하시고 정보 입력 완료하시면 끝입니다.